예,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2024년 겨울 대한민주공화국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굉장히 신나게 준비하려고 했던 월간 강미정 12월호를 심각하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강미정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마음고생 많으셨죠? 국회에서 지금 보좌관 그리고 각 당의 당직자들 또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국민 여러분들만 믿고 싸우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로로든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든 댓글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유혈 사태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국혁신당 우리 강 대변인은 그날 3일 밤 어떻게 연락받고 어디 뛰어가셨지요, 여의도로? 저희는 제가 그날 10시 20분에 방송을 YTN 건물에서 마치고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있어요. 갑자기 윤석열 씨가 담화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그 담화는 왜 이렇게 오밤중에 담화를 할까? 예산안 관련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깎이고 검찰 특활비, 특경비 깎이고 한풀이를 하러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저쯤하다 들어가겠지 하고 차를 타는데 아직 한남대교 못 건넜을 때쯤에 비상계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로 대변인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믿고 있진 않았어요. 그거 딥페이크일 것이다. 예전에 한번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이제 풍자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비슷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 이걸 YTN에서 그리고 조국 대표께서 바로 국회에 도착하셨더라고요. 저도 국회로 달려갔고. 그러면은 거의 11시 전후로 해서 네, 그러니까 11시. 계엄군이 막 국회로 들어가고 그럴 무렵에 혁신당 관계자분들 거의 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여의도에서 가까운 곳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큰 제지 없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이제 경기도권으로 넘어가면 예. 오는 길이 멀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아마 보좌관들이 몸을 굽혀서 받침을 만들고 그 등을 타고 담을 넘어 들어간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지켰는데 세상에 국무위원들은 요새 대한민국 국무위원들 9to6예요? 저는 어저께 김선민 의원님 보건복지 장관 상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문자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바쁜 일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국무회의 끝나고 김선민 의원님의 질타는 그거였잖아요. 그 계엄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에는 갔으면 네. 당연히 해제하는 자리에 국무위원을 가갖고서는 해제를 결정을 하는데 있어야 도리인데 거기를 안 갔다는 거를 질책하시려는 것 같아요. 맥락을 들어보면. 네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 굉장히 당당하게 나 내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래? 막. 김선민 의원에게 따끔하게 질타를 받았던 거의 포효를 김선민 의원께서 하셨는데 어우, 사람 인내심 테스트 하더라고요. 그날 해제할 때 모였던 우리 150석 넘겨야 된다, 표수를 넘겨야 된다 하고 목숨을 걸고 들어온 국회의원 190명은 안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깨우든 보좌관이 네, 네, 깨우든 네. 지금 장관급 되면은 비서부터 의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 얘기를 전달 못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집 앞으로 갔어야죠. 근데 어쨌든 참석을 해서 비상계엄에 사인을 했다고 파악이 되는 분들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분들이라고 밖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계엄이 무엇인가 단어만 들어도 네. 어떤 건지를 알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도 아는데. 근데 국무위원으로서의 그것을 정말 결사항전으로 막지 못했다? 그런 미담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이 정말 답답합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지금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국회에서 20년 계셨던 이제 당직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뉴스가 많아서 정리하기가 복잡했던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조국 대표가 저희들 딴에는 이건 정말 마지막 홈런 2개를 크게 홈런 치셨다. 치셨습니다. 예. 라고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 증거 없이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릅니다. 들은 바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일관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 뒤에서 김대우 증인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총선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메디치 출연해서 조국의 말하기, 조국이 갖는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완벽주의자예요. 3번 윤에게 전화를 받았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전에는
한 번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너희 부대 지금 어디 쪽으로 오고 있니? 얼만큼 왔니? 확인했다고. 2회차까지 박범계 의원 통해서 밝혀졌어요. 예. 3회를 계속 거듭하여 물어보죠. 조국 대표가. 3번 전화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통화는 비화폰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 그래서 3회는 윤이 전화한 것이 맞다. 그런데 또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웠던 질문 중에 하나는 통화 내용 중에 발포, 총, 그리고 공포탄과 네. 관련된 단어가 언급된 적이 있냐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예. 김용현, 윤석열, 그 누구든 간에 둘과의 통화에서 이 단어가 등장한 적이 있냐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닙니다라고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얘기를 예, 못하는 예. 거죠. 아니라고 말을 네.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와, 진짜. 이거 윤석열은 배제하고 김용현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이 그런 식의 질문을 했죠. 이걸 거듭해서 질문을 했고 네라는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절차도 다 무시했던 위법한 거였는데 네. 심지어 계엄을 주도한 게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란군인 거예요. 김용현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를 두고 이 사람이 계엄을 주도했다는데 그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근데 검찰이 그렇게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에 유도 신문을 해서 네. 그게 피의자 신문조사 결과로 나와가지고 내란 주범은 윤이 아니라 김이다. 부담을 좀 덜어준 것 같아요. 네. 증인이 나와서 제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검찰 특수본에서 사실은 윤을 주도자로 놓지 않고 부로 놓고 김용현을 주도한 것으로 하는 듯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 말할 테니. 지금 검찰 수사가 네. 괴상하게 흘러가려 하는 거를 지금 일단 다 폭로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는 이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졌는지, 어딜 찍어놓고 수사하고 있는지 정보가 조국 대표님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건 전체에서의 또 검찰 쪽에서 들어온 제보가 얼마나 많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만약에 이제 시청자, 국민의 입장으로 조국 대표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까를 보면 법학자이고 교수로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품행과 그의 정의와 존경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학생들이 지금 법률가로서 혹은 검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 때, 법무부 장관 때 그분의 성정과 인품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냥 이거는 뇌피셜이지만 내부의 목소리들이 저쪽은 철옹성이라 다 막힌다면 꼭 들어주실 수 있는 분한테 오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이재명 대표 어디다가 수용하려고 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얘기할 때 굉장히 감정이 막 격해질 것 같아요. 나 붙잡아다가 어디다 두려고 그랬어 이 얘기일 거잖아. 조국 대표의 지금 토론 중에 아니면 탄추위 때 아니면 기자회견 앉아서 하시는 때에 보면 자세의 흐트러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손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항상 늘 탁자 위에 국방위 상임위 질문에서 할 때는 손 동작과 어떤 그 격앙된 상태를 누르긴 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이랑은 달랐고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저는 입당 후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비원 벙커라고 거기 가둬서 어떤 짓을 어떻게 잔인하게 할 계획이었는지 생각을 하면 참 끔찍하지만 미수에 그쳐서 다행입니다. 조 대표님은 전공이 어쨌든 법사위 쪽이었을 것 같은데 그쵸, 전 순간적으로 왜 국방위에 계시지? 저희 당직자들끼리도 어떤 상임위에 어떤 의원이 들어갈까 마지막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 갈 것 같아. 화력이 너무 좋고 내부 감찰도 했던 분이고 그러면은 뭐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과방위를 가게 될까? 저희들끼리 막 라인을 짰어요. 어디로 갈까? 그런데 조국 대표의 상임위는 저는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의원들 다 선택하고 아마 순서로 따져보면 그러시지 않았을까. 근데 참 그 조국이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겪기 힘든 히스토리를 가진
인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방위를 갈 때는 운명처럼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관련 질의를 하거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다 단돌이 수습, 그리고 혁신당 당대표로서 이렇게 장식을 12월에 장식을 그렇게 할 운명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도 운영위를 갈 때 운영위는 예전 같은 경우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상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관련된 질의들은 운영위에 사게 되니 그 두 분의 상임위 행보는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탄핵도 사실 제일 먼저 말을 했는데 저희 사실 그동안 탄핵 동력 안 붙는다. 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저렇게 뻘짓을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 국정농단 의혹 밝히느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명시성을 가지신 분에 관련된 거는 다 들어갔어요. 당직자들이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맞았다. 윤석열을 조국, 그리고 그 검찰에서 도륙당한 인생의 거의 막 10년을 다 굴려졌던 그분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야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아니다. 끌어내려야 된다. 반보 빨랐던 네. 혁신당 뭐 계속 판단 잘 하시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 여쭤보고 가야 돼요.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대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준비는 플랜 B 하고 플랜 있습니다. B는 이미 지난 7월에 다 짰다. 네. 저희 창당할 때부터 예. 네, 이미 다 생각하고 시작하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메디치 미디어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미정 대변인의 메디치 브리핑, 매불핑을 듣겠습니다. 계엄 사태 후에 나흘만이었던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든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는커녕 그자는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담화문의 청자는 국민이 아니라 국무위원과 국힘 의원들입니다. 윤석열은 담화에서 놀라게 해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것이 잘못이 아니고 놀라게 한 것이 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힘 의원들에게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를 잘못된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윤석열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국힘 의원들, 아직도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방원의 하여가를 읊었을 윤석열에게 정몽주의 단심가로 답하십시오. 윤석열의 마지막 발언은 이렇게 될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새끼들 때문에 다 망했다. 그때 더 세게 나갔어야 했다. 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밝힌 촛불에 타 죽고 싶지 않다면 당장 윤석열 옆에서 떨어져 나와 국민과 함께 하십시오. 윤석열은 사실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기가 지휘하는 모든 군으로부터 지금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잃은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한테도 한마디 하자면 예. 당신은 당신 오빠를 그동안 유용하게 이용했고 지금이 구해줄 때인데 당신은 오빠를 못 구하지만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은 군복무 중인 그들의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집회 현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 남편을 데리고 무릎 꿇고 석고대죄부터 시키는 게 두 내외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직접적인 관계가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 참고인이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계엄 선포할 때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참고인도 출국 금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밥 먹고 힘내서 따뜻한 밥 드시고요. 우리 강 대변인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인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메디치 시청자 여러분, 늘 힘든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진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저희 항상 창문 밖에 모여 계신 시민분들과 그리고 댓글 달아주며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보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가 주체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동단결.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